네, 앞서 독일과 예. 프랑스가 국가대표 친선 축구 경기를 했었는데요. 독일 축구대표팀이 숙소에 테러 위협으로 대피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박성호 선임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지금 아주 연쇄적으로 모두 지금 프랑스 도심 7곳에서 동시다발로 테러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현지 시각으로 밤 10시쯤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 식당 이런 곳에서 이제 테러가 발생한 건데 현재까지의 그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카메라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그들은 보시면 지금 이 프랑스 파리 시내죠. 예. 세느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 흔히 가는 데가 여기가 에펠탑, 노트르담 사원이 있죠.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 동쪽에 있는 거죠. 예. 여기가 바타클랑 공연장입니다. 여기가 네. 공연장이고 바로 그 밑에는 올해 1월 7일에 샤를로 에브도 테러 사건이 있었던 저 잡지사 예. 거기서 테러 사건이 돼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여기가 지금 공연장이고요. 여기서 지금 한 100명 넘게 숨졌다는 118명이 현재까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되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그 위에가 또 레스토랑이 있고요. 예. 바로 위에가 여기서 또 올라가면 여기가 스타디움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축구 올랑드 경기. 대통령이 네. 관람을 하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크게 봐서 지금 한 7곳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자살 테러나 무슨 폭탄 테러나 실제로 터졌는데 여기 주요한 데가 지금 위치가 그렇게 돼 있고요. 예. 이 극장에서 지금 118명이라는 것은 이 용의자 2명도 사살이 됐고 하지만 예. 과연 그게 진압 작전에서 그렇게 된 건지 이미 상당히 많이 벌어진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나머지가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일 축구 대표팀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소도 한 6, 7군데 되고 이렇게 되려면 고도로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IS 소행일 가능성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런 아까 동시다발적인 연쇄 맞습니다. 테러를 예. 할 수 있으려면 네. 그만한 어떤 조직이 있는 네. 테러 단체가 아니냐. 예. 해서 이제 IS로 추정이 되고 있고 본인들도 지금 조금씩 이제 밝히고 있는 본인들이 상황이죠. 지금 완전히 우리가 네.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예. 하지 않는데 이게 그 IS에 또 동조하는 그런 그룹들이 자기들끼리 트위터를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네. 파리가 불바다가 됐고 칼리프가 프랑스를 침공을 했다. 이 칼리프라는 게 이제 아랍 쪽의 정통 칼리프 해가지고 왕들을 얘기하죠. 예. 칼리프가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황은 지금 흘러나고 있는데 IS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또 예. IS의 소행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이 용의자가 총격을 가하면서 아랍어로 알라는 위대하다, 시리아를 위해 이게 이런 말을 했다는 프랑스의 거죠. 한 언론 방송사가 네. 목격자의 증언을 전달한 겁니다. 네. 알라후 악바르. 알라후 이렇게 이제 악바르. 예, 알라는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외쳤다면서요? 신은 위대하다. 알라가 예. 신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했다고 해서 전해진 건데 이거로서 미루어서 적어도 이슬람 무장 단체일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현재 이슬람 무장 단체 중에서 누가 그러면 하겠느냐? 라는 것은 IS가 가장 근접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현지 시간은 이제 밤 10시 파리의 이제 콘서트 홀에서 실제 공연이 네. 진행이 되고 있었던 네, 상황이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118명 가장 많이 이제 피해가 발생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식당, 캉보주 식당이라는 네, 네. 곳에서 또 12명 정도가 거기서도 11명 난사를 정도가 했다고 사망한 하니까. 것으로 두 번째로 피해가 컸던 곳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축구 경기장, 예. 정문 쪽에 이제 또 축구 두 군데, 경기장 근처에서도 한 두세 그다음에 군데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인근에서 네.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발생해서 최소한 3명 이상 사망. 예. 지금 현재까지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 테러범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좀 파악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지 파악이 않습니까? 안 돼 있죠.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그 극장에서 예. 진압하는 과정에서 2명의 용의자를 사살했다라는 네. 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고 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이전 시간에 우리 어떤 경찰대 전문가 출연자의 말을 인용을 해보면 예. 적어도 한 장소에서 거의 120명 정도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하려면 어떤 한 사람의 그런 건 아닐 거다. 적어도 4명 이상이
그 안에서 프랑스 언론은 그런 보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이미 자살 폭탄 테러가 4건이 있었다라는 것이 프랑스 언론이 지금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적어도 4명 이상, 거기도 그 안에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2001년에 뉴욕에서 있었던 그 9.11. 9.11 테러 예. 이거와 이제 비교하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규모에 비하면 예. 뭐 사망자 숫자에 비하면 뭐 그렇게 안 되지만 예. 어쨌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또 프랑스가 그렇게 자유스러운 나라이고 예. 한 데 대해서 그 프랑스 심장부를 건드렸고 예. 하니까 그 충격은 상당한 거죠 지금. 예. 일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 뭐 IS의 소행으로 뭐 추정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를 굳이 노린 이유는 뭘까요? 이런 게 있죠. 지금 최근 시리아 사태를 좀 봐야 됩니다. 네. 예. 시리아 안에 IS 세력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군이 있고요. IS 반군도 있고요. 그 안에 또 IS의 거점 지역이죠. 예, 시리아 거점 내부가요. 지역이죠. 예. 거점 지역이죠. 예. 거기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입니다. IS를 퇴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예. 미국과 러시아가 프랑스가 각기 이해관계가 같습니다. 예. 다만 그럼 시리아 현 정부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시리아 현 정부를 프랑스는 반대합니다. 미국도 반대합니다. 예. 러시아는 찬성합니다. 두둔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IS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시리아 자기들 공격하고 있고 시리아 정부군과 반대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런 입장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랑스와 미국이 같다. IS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프랑스는 반감이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또 궁금한 것이 우리 그 한국인 관광객들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는 곳 가운데 하나가 그렇죠. 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인 피해 여부인데 현재까지는 현지가 파악이 금요일- 안 되고 있는 금요일 그런 저녁이었고. 상황입니까? 아니면 네. 아직까지 피해가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피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예. 다만 이제 이렇게 되죠. 우리가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면 예. 그 여행객들이 현지의 영사관에 다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예.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사관이 현지 간 사람들하고 연락하기는 굉장히 그 사실상 어렵고요. 예. 그러면 지금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테러가 난 지역이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냐. 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쪽에 에펠탑이나 노트르담 사원 쪽에 주로 많이 가고요. 이 안에는 상당히 시내 쪽에 한국 식당이 뭐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 식당에 금요일 저녁이라 하니까 한국인 관광객이 갔을 확률이 많겠죠. 높겠죠.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기가 대단히 관광 지역이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보면 피해는 아직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쪽보다는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국인들은 이제 지금 그 지도상에서 보면은 많이 가는 곳이 이제 샹젤리제 거리, 예, 그쪽이요. 네. 예. 개선문, 네. 샹젤리제 거리, 예. 루볼 박물관.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서 좀 많이 떨어진 곳입니까? 상당히 이쪽으로 떨어져 있죠. 에펠탑. 이렇게 떨어져 있죠. 에펠탑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아, 상당히 떨어져 있죠. 이렇게. 네. 그렇군요. 지금 또 하나는 뭐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해서 이제 파리로 여행 가려는 계획 세우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아마 봐야 이렇게 되는 될 겁니다. 겁니까? 예. 우선 프랑스가 공식으로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네. 예. 선포하게 되면요.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예. 어떤 용의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색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보통 낮에 하는데 밤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당연하죠. 통행 금지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래 파리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 못습니다.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요. 예. 또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이 선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시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는 통행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쪽에 당연히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지금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워낙 연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폭탄 테러와 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50여 명이 지금 사망한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추가 테러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일단은 뭐 어떤 극장은 예. 진압작전을 펴서 거기는 종료가 됐다고 하지만 예. 지금 그 병력들이 군까지 병력들이 총 집결해 있는데 예. 이 상당히 그래도
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겠어요? 예. 국민들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럼 추가 테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독일 축구 대표팀 근처에도 지금 경계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지난 1월에 잡지사 테러 사건 이후에 네. 그 경찰 병력이나 군 병력, 그 치안 병력이요, 10,000명이 증원된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금 일어났으니까 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또 금방 또 들어온 소식을 보면 1,500명 정도를 더 증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이 치안 병력을. 예.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 때 이제 12명이, 경찰 2명 포함해서 12명이 네. 이제 총격으로 이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10,000명이나 이제 보안 병력을 늘렸는데, 네. 뭐 올해 1월에 있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샤를리 에브도 사건이. 예, 예. 뭐 불과 이제 뭐 1년도 안 돼서 또 네. 오히려 더 큰 사건이 발생해서 프랑스 파리가 더 이상 뭐 이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그거는 뭐 경찰이 못해서 예. 그쪽으로 귀인, 그쪽에 원인을 돌릴 그런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이 테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대칭 전략입니다. 네. 적은 소수로도 계획을 해서 하게 되면 사실 막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정보를 얼마나 그동안 공유했느냐 이런 것은 다음 사후에 상당히 분석을 하겠죠. 예. 그렇다면 네. 예.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테러 행위를 하는 어떤 목적이랄까요? 어떤 의중이 있는 건가요? 테러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네. 테러 자체가 프랑스 말이고요. 네. 거기서 번역이 된 게 공포입니다. 공포를 조성하는 거죠. 근데 공포를 조성하려면 첫째, 그 소행을 저지른 단체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주목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합니까? 다중 이용 시설을 공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심을 받고 공포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봐야 할 것이죠. 예.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이 연쇄 폭탄 테러 이후에 프랑스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그렇습니다. 국경을 이제 폐쇄하는 그런 이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내일부터 터키에서 G20 정상회의가 예정돼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참석할 참석하시죠? 예정이고요.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G20 정상회의는 뭐 예정대로 G20 진행이 될수 정상회의는 있을까요? 터키에서 하니까 예정대로 열리겠죠. 예. 열리겠는데 그 이전에 이 테러가 있기 전에도 네. G20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정치 문제를 이슈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테러 문제가 아주 전면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 회의를 주재하는 터키의 정부는 터키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엔타이 테러, 대테러에 관해서 네.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된다. 컨센서스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협약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만드는데 그것을 논의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G20 정상회의에서 테러 문제가 이슈로 급부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가 얼마나 논의되느냐 상당히 논의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 IS 격퇴가 이게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충격과 어떤 뭐 분노하고 있는 그런 테러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제 IS 격퇴 전쟁이 더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것이 과연 이제 얼마나 이제 군사 행동으로 예. 이루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를 격퇴하는 것도 있지만 예. 아마 이런 점에도 방점을 두어질 거로 보입니다. G20에서 얘기가 된다면 네. 테러라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 간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그런 그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뭐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이제 그 규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자, 지금 테러가 발생한 지 뭐 이제 3시간 이상 이렇게 이제 5시간 이상 이제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정부가 합동 네. 점검 회의를 지금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는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는 겁니까? 당연히 우선 교민 안전이라든지 뭐 예.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요. 예. 당연히 그 교민 네. 안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민 안전을 위해서 그 현지 영사관이나 대사관은요, 거기 교민들한테 지난 1월 달 그 테러 이후에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문자를. 테러 같은 거 조심해라.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있고 마침 G20 열리는데 대통령도 거기 참석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테러 컨센서스, 엔타이 테러 컨센서스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런 것도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자, 말씀 중에 장병옥 한국외대 이란어과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국가 대테러 협상 위원도 맡고 계시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 소식 접하고 어떤 느낌 들으셨습니까? 이 이슬람은 역시 예. 끝없이 이게 우리가 천년의 원한, 우리 전공자들은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천년의 원한 충돌, 그게 예. 십자군 전쟁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이 이 테러뿐이 없다. 이슬람 세력들은 예. 특히 최근에 IS가 이제 이슬람 국가 건설 그것을 위해서 그 칼리파 자기가 칼리파다. 그래서 일부 영토를 시리아 북부에 점령을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아까 우리 위원님도 방송하는 걸 제가 잠시 들었는데 예. 미국과 프랑스가 앞서서 IS 퇴치 작전에 가담을 함으로써 이 프랑스도 우리의 최대의 그 위협, 이슬람의 위협 적대 세력이다. 그래서 지난 1월도 그렇고 예. 이번도 또 일어난 겁니다. 예. 네, 또 조금 전에 칼리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좀 의미가 좀 잘 안 와닿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칼리프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예. 건가요? 칼리프는 그 7세기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네. 예. 교조 이슬람 교조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4대 정통 칼리프 4사람이 있었어요. 아부바크로부터 시작해서 우스만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는 세계에서 가장 이상주의적인 국가다. 플라톤의 이상국가처럼. 그래서 그 국가가 결국은 1923년에 그 케말 아타투르크가 폐지를 했어요. 없어졌죠. 예. 칼리프 아랍 국가는 전 세계적인.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 네. 이게 바로 IS가 이제 실제로 영토까지, 오사마 빈 라덴은 영토까지는 그 마련을 안 했죠. 예. 다른 게 이제 그 시리아의 IS 국가 건설을 위해서 칼리프 자기가 왕이죠. 한마디로 하면은 안 그러면 이슬람 세계 최고 통치자 교황 로마 교황 네. 이 정도죠. 그래서 영어로는 칼리프 하지만 우리 예. 아랍은 정확하게 하면 칼리파입니다. 파 아랍어로는. 예. 그래서 뭐 당시의 영광을 다시 되찾겠다. 그렇죠. 뭐 이런 건가요? 그게 가장 황금기라 그럽니다. 그 7세기의 칼리프 국가를 칼리프 국가로서 그때의 영광을 되찾자 이거죠. 예. 예. 지금 조금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 이제 IS의 범행으로 이제 추정되는 그런 예. 상황인데 장 교수님께서는 IS의 범행이라고 상당히 단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방송에서도 제가 예. 그랬는데 그거는 일단 알라 아크바르 그 아랍어죠. 예. 네. 그래서 알라는 위대하다. 우리말로 하면 신은 위대하다. 알라 신 그러면 안 됩니다. 알라가 하나님의 곧. 예. 그래서 그 뒤에 한마디 한 게 특히 시리아를 위해서 예. 거기 IS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칼리파가 지시했다. 지금 나왔죠, 방금. 예. 칼리파가 지시했다. 이거는 IS가 지금 자신이 그 최고 지도자가 칼리파다 내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칼리파가 나온 걸로 봐서도 IS 소행은 뭐 거의 확실하죠. 예. 예. IS가 이제 뭐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 예. 즐겨 찾는 프랑스 파리를 도심에서 그것도 예. 이제 금요일 밤 10시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 식당, 축구 경기장 여기에서 이런 그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테러는 다중시설, 예. 그러니까 공연장이나 뭐 극장이다, 어떤 식당이다, 큰 레스토랑, 예. 특히 그 술집 있죠. 예. 그래서 서구 이슬람에서는 악마의 소굴로 보고 있어요. 술 마시지 마라. 네. 그래서 서구 문화가 아주 폐폐적이고 인간의 영혼을 더럽힌다. 그래서 술집 그리고 공연장 있죠. 음악 이것도 이슬람에서는 금지 사항입니다. 예. 예, 그 극단주의 세력 특히 그래서 얘들이 이제 서구 문화의 상징인 파리의 중심부 아까 뉴욕 9.11 테러처럼 거기에 서구 문화의 어떤 총집산지라 그럴까요? 네. 거기다가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에 집중적으로 지금
테러를 가한 거죠. 네, 그래서 앞서 테러가 일어났던 곳들이 이슬람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일까요? 예, 그래서 그 중동에는 술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슬람 세계는 술집도 없고 술도 못 팔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그 기내 면세점에서 어떻게 술을 선물로 사갔다가는 다 앞섭니다, 공항에서. 네. 예. 자, 그럼 여기서 프랑스 파리 현지를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정한수 씨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정한수 대표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여보세요? 예. 지금 파리 네, 현지에 안녕하세요. 계시는 거지요? 아, 예. 아, 지금 시간은 몇 시입니까? 지금 시간은 저희 잘 시간인데. 아, 예. 지금 한 3시 한 반쯤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현지 시간으로 저녁 밤에 네. 예, 테러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지 교민들은 지금 밤잠을 좀 잘 못 주무실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연락은 다 취해서 네. 예, 잘 있는 건 확인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녁 좀 늦게 벌어진 일이라서 네. 예.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 좀 날이 그리고 밝아야 제일 좀 더 중요한 건 정확히. 이제 저희가 여행사를 하는데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일 때문이 아니고 이제 통상 뭐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날이 밝으면 좀 더 예. 정확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아, 예, 아무래도 날이 밝아서 한 10시, 11시쯤, 점심때쯤 되면,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계신 곳이 그 테러가 발생했던 곳들과 가까운가요? 아, 예, 걸어서 한 1, 2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뭐 폭발음이나 네. 총격음을 들으신 건가요? 아, 폭발음은 없었고요. 네. 총소리가 좀 들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그러면 저기 관광객들을 많이 가 계시죠?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지금 시기는 그렇게 많이 오시는 시기는 아닌데, 계속 점차 늘어나서, 지금도 이제 없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계시기는 한데, 저희도 어느 정도나 지금 여행을 와 계신지는 파악이 안 돼서, 예, 정확하게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뭐 정부나 프랑스에서는 현재 그 여행객들에게 어떤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내 자체가 안 되고요.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프랑스의 YTN 같은 TF1이라는 예. 그 뉴스를 24시간 계속 방송을 해주는 그런 곳이 있는데 네. 거기서 지금 계속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그 뉴스 보시면서 새롭게 좀 들어온 소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3시 11분자로다가 들어온 거는 바타클랑이라는 그 펍에서 아, 콘서트홀. 네. 네, 콘서트홀은 아니에요. 극장이죠? 네, 그냥 공연, 조그마한 그 홍대에 있는 작은 공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바로 그곳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3명의 테러리스트들이 벨트를 차고 있었는데 그게 터졌다라고 경찰이 발표를 했네요. 예. 아, 그러면- 극장 안에서요? 네, 극장 안에서 3명의 테러리스트 벨트가 터졌다라고 지금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살 폭탄 테러 가능성인 건가요? 아마 진압을 할 때 그 친구들이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터뜨린 것 같고요. 예. 19부터 11구로다가 내려오는데 그 캄보주라는 그 아시아 레스토랑을 지나서 차를 타고 지나오면서 총기를 난사하고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는 바타클랑이라는 곳에 차를 세우고 그 안으로다가 뛰어들어갔고 그 상태에서 공연 중에 총기를 난사하고 인질들을 잡고 있다가 경찰이 진압을 했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벨트 이게 폭탄 테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벨트가 터졌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네. 진압과 동시에 벨트에 차고 있던 폭탄이 터진 그런 상황이군요. 진압하면서 터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랑스 이 TF1이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계속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올랑드 대통령이 일단 전반전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중에 빠져나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스타드 프랑스라는 축구 경기장 주변에서 한 3건 정도의 그 자살 폭탄 테러가 가미가제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마 그 폭탄 테러의 소리를 가지고 얘네들이 그 사인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아마 그 사인으로 인해서 시내에 있던 친구들이 아마 다음 행동을 이어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더 이상의 사인이 없는 걸로 보아선 오늘은 일단 끝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테러가 아예 끝났다라고 판단한 건 아니고요. 일단 오늘은 끝이 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테러 상황은 일단은 끝났지만 뭐 추가로 또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다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지금 제가 지금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 네. 사람들은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예. 차량은 지금 다 모두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내요? 네,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데 바로 그 옆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데 그렇게 뭐 사람들까지 통제를 하진 않고요. 일반 사람들은 걸어 다닙니다. 프랑스 파리 시내 차량 통행은 전면적으로 지금 통제된 상황이란 말씀입니까? 네, 차량은 다 통제가 되어 있고요. 예. 네, 앞서 극장 말씀해 주셨는데요. 평소에 그 극장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인가요? 1,500명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아무래도 오피셜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스탠딩이 낀다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극장이 단층으로다가 되어 있는 극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좀 넓은 홀을 이용할 수 있는 좀 소극장보다 조금 더 큰 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지금 사진에 그 극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지금 오늘 가장 피해가 컸던 르 바타클랑 그 극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범인들이 식당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기를 난사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 깜보주라는 레스토랑 앞에 테라스를 향해서 차량 안에서 총을 쏘고 그리고 차를 타고 그대로 밑으로다가 내려오면서 바타클랑 앞에 차를 세우고 이제 그 안으로다 뛰어 들어갔다라고. 그러면 얘기를 그 하네요. 식당 캉보주 식당에서 11명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식당에서 난사하고 도주한 범인들이 바로 이 공연장에 가서도 또 그 자살 폭탄을 테러를 한 거군요. 있습니다. 같은 범인들이 거군요. 네네. 그 스타드 프랑스라는 축구 경기장 옆에서 자살 폭탄을 했던 친구들은 거기서 이제 사인을 주고 이제 가미가제 형식으로 자살 폭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그 사인을 받은 시내에서 그 사인을 받은 다른 이 테러범들이 그 19 그 깜보주 레스토랑을 향해 총을 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바타클랑까지 이어져서 범행을 저지른 거로 지금 이렇게 이쪽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뭐 7곳에서 연쇄 테러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식당하고 이제 공연장이 이제 컸고요. 축구 경기장 이렇게 되면 장소가 경기장 인근에 정문 2곳 맥도날드 인근 이런 걸 다 포함해서 7곳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내일 혹시 파리 여행을 한다든지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내일 일단 제가 지금 뉴스 속보에 올라온 바로는 기본적으로다가 내일 아침 9시까지는 모든 파리 시민들이 좀 집 안에서 자제를 하기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파리 시청에서 지금 나온 거는 내일 모든 파리의 공공시설은 문을 닫는다 해서 학교와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그리고 모든 시장을 문을 닫는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새벽인데 전화 연결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랑스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정한수 대표셨습니다. 자, 박성호 기자, 지금
이 같은 새로운 이제 정보가 이 식당에서 총기 난사를 하고 이 범인들이 이제 공연장까지 가서 이제 대치하다가 벨트에 폭탄, 자살 폭탄으로 이제 118명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지금 방금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파리발 그 프랑스 통신사 AFP 통신의 보도를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프랑스의 어떤 한 라디오 기자가 있었는데 라디오 예. 기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다행히 이제 비상 탈출구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 기자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범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AK-47 자동 소총을 난사를 하는데 한 10여 분간 했고 범인들은 아주 굉장히 침착하게 아무 말 없이 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서너 차례 탄환이 떨어지니까 재장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치밀하게 했는데 그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 있는 카페에서 일단 총기 난사를 하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놀란 청중들은 이제 바닥에 엎드리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또 다른 목격자에 의하면 그 공연 중에 일부인 줄 알았대요. 그냥 이 총기 나서 네. 공연의 일부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였는데 아주 끔찍한 네. 현장 상황을 AFP 통신이 현재 네. 파리발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장 교수님, 예. 그 앞서 러시아 테러도 있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여객기 테러도 있었는데 당시에도 IS가 본인들의 소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랑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비슷한 양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네. 러시아 여객기에 대한 그 IS의 소행 또는 그 러시아에는 그 체첸 반군이라고 네. 이슬람주의자 그 러시아군이 이제 체첸 반군을 퇴치하는데 거기서도 철천지 이제 이슬람과 러시아 간의 원수지간입니다. 그 몇백 년 됐죠. 그 예. 역사가 체첸 그 이슬람 주의자들을 탄압하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러시아 그래서 그 IS와 맞물려서 이 러시아도 이제 한번 친다, 한번 어떤 위협하는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탄압 이거죠. 결국은 네. 우리 이슬람 국가 건설에 방해가 되는 자는 모두 다 처단한다. 이게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들의 목표죠. 예.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은 이제 테러와의 전쟁, 예. IS 격퇴 전쟁이 더 이제 본격화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국제사회가 어떤 힘을 좀 모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좀 인질들의 인명 피해를 조금 감수하고라도 초기에 진압해서 앞으로 그 테러리스트들에게 이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가 네. 뭐 협상으로 하다가 질질 끌다가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뭐 그 인질 구출 작전에 프랑스 여기서 보안군이 들어갔다가 이게 프랑스 보안군에 의해서 그 많은 인질이 희생이 된 건지 아까 그 말씀대로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들의 그 자살 폭탄 공격인지 또는 단순히 폭탄으로 한 건지 이건 뭐 우리가 아까 그 기자도 말씀하셨다 그랬고 네. 실제 뭐 거기에서 직접 본 사람은 없으니까 네, 또 앞서 10분에서 15분간 총격이 있었다고 밝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리고 보면 자살 폭탄이 들어갔을 때 그 범인들이 수이사이드 벨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 벨트 형태로 된 그 자살 폭탄용이 있죠. 그거를 자기 스스로 터뜨렸다고 합니다. 예.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전형적인 그래서 같이 아까 뭐 가미가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내가 순교함으로써 네. 이슬람에서는 그 당시 막바로 이제 천국에 간다 하니까 겁이 순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죠. 겁이 없는 거죠. 알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나의 한 목숨 숨겨지게 예. 뭐 어떤 누구에게 테러를 가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슬람 국가 건설, 독립전쟁, 독립국가 건설 걔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이 이제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서구의 그 막강한 신무기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테러뿐이다. 그래서 그 9.11 테러 때도 자본주의의 상징인 무역센터 뉴욕에 그걸 그냥 그게 자살폭탄 공격이죠. 결국은 같이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테러. 이번에도 서구 문화의 상징 심장부인 파리를 그대로 그냥 한 거 보면은 어쨌든 이슬람과 서구 또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어떤 충돌,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프랑스가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된 게 시리아 사태에 적극적으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 국가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그렇죠. 경우에는. 근데 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뭐 IS를 마냥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서구 중심의 미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도 참여하겠지만 제 생각은 거기에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이슬람 국가들도 총 이 IS는 진실한 이슬람이 아니다. 테러리스트다. 이거 깡패도 조폭도 아니고 이건 어디서 반인륜적인 이 이슬람을 모독하고 종교를 용보이는 신을 더럽히는 신의 이름으로 이러잖아요, 지금. 예. 알라카바로 신은 위대하다 이러고. 예. 그 다음에 인더네임 오브가 신을 위해서 항상 이러거든요, 얘들이. 그래서 이 종교가 세계 평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있는 거지, 이렇게 뭐 전쟁, 살해, 이런 거로 있는 거 아니니까 얘들은 이제 그런 것도 생각 안 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극단적인, 이 뭐 IS 깡패 집단 이런 거죠. IS와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뭐 공습도 하고 이제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데도 이제 이게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IS가 어떤 국가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국가. 그렇죠. 이슬라믹 스테이트. 예, 영토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뭐 돈도 많다고 하는데 IS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IS가 뭐 짧게 설명 길지만 이거 그 오사마 빈 라덴의 소속의 한 저 분파였죠, 조그만. 그 처음에는 외로운 늑대 이슬람 테러리스트 극단주의자들을 세계 각지에 자생적으로도 나타나고 또 그 본부 IS 같으면 오사마 빈 라덴의 어떤 지령을 받고 하부 조직의 일부와 그다음에 그 사담 후세인 정권, 수니파 정권이 무너지면서 선거로 이라크에서 정권을 잡은 게 시아파거든요. 시아파 인구가 60% 내지 65%인데 그동안에 사담 후세인은 소수가 시리아를 그동안에 장악해서 이 다수의 시아파를 통치를 했죠. 그래서 정권을 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전쟁도 됩니다. 이게 정권 싸움. 그래서 이 수니파가 이 시아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한 그 밑에 군벌이라 그럴까요? 이런 조직들과 그다음에 오사마 빈 라덴의 과거 그 하부 조직 어떻게 보면 세포 조직 지금은 시리아에만 거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IS가 그런데 각 그 세계에 IS에 동조하는 이슬람 조직 자생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외로운 늑대라 그러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뭐 호주에서도 일어났고 캐나다에서도 전에 일어났고 프랑스 1월 달에도 일어났고 꼭 IS 대원이 가서 테러하고 이것만은 아니죠. 그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IS에 대한 어떤 동조, 그 사상에 그 흠모하는 이런 숫자도 뭐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뭐 12,000명에서 2만 명 정도에서 최근엔 5만 명이 넘게 이제 그렇죠. 이슬람 세계 인구가 약 16억까지 보고 있죠. 그 중에는 과격한 극단주의자 사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형제 무슬림 형제가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서구 세력에게 미국과 프랑스에게 이렇게 저렇게 당하고 있거나 핍박을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는 그 어떤 종교적 열정의 발흥 이슬람 세력들의 이런 게 그 16억 중에는 뭐 일부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알겠습니다. 예, 파리 연쇄 테러 뉴스 특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병옥 국가 대테러 협상위원이시면서 한국외대 이란학과 명예 교수였습니다.